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영이 아빠의 아무 말 대잔치. 오늘도 한번 뉴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큰 소식은 없었는데, 좀 어이없는 소식이 있어갖고, 그것도 한번 포함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니까. 이거는, 제까지 정리된 내용이고, JP모건 은행에서 만든 JPM 코인이 해외 송금에 상용화되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소식부터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플러그의 가상자산 거래소 CPDAX의 서비스가 종료되었다라고 합니다. CPDAX 사실 많이 제가 써보지는 않았는데 사용하신 분들 있으면은 뭐 어쩔 수 없이라도 문을 닫게 되는 거니까 자산을 좀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모르고 있다가 다치면은 얼마 안 남은 자산일지라도 다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을 했고 그런 거는 뭐 언급을 잘 모르고 언급도 하지 않겠지만 일단은 종료된다고 하니까 관련 있으신 분들은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클 CEO 페이팔 BTC 거래 인증샷을 게재했다고 하는 기사 올라왔는데 사실 페이팔이 내년도부터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뉴스 기억에는. 근데 그냥 샀다는 걸 올렸던 거 아마 테스트용으로 그냥 구매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뭐 페이팔이 한다고 얘기했고 내년도에 한다고 했으니까 굳이 지금 와서 뭐 설레발을 칠 필요가 있나. 뭐 아반티라는 곳에서 크라켄에 이어 미국의 암호화폐 은행 인가를 받았다는 기사인데 뭐 그냥 그렇습니다. 암호화폐를 관리할 수 있는 은행이라고 보면 되겠죠. 카이스트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표준 발간했다. 뭐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냥 별로 보지는 않을 것 같네요. 요거 누르면은 아마 직접 들어가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사에 링크가 달려 있어가지고 요렇게 보고서를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내용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센터는 경제포럼 글로벌 블록체인 비즈니스위원회 MIT 등과 협력해 글로벌 표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CBDC에 대한 내용도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깊게 보면 물론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깊게 팔 건 아니고. 그리고 비트맥스 사용하시는 분들 비트맥스 최근에도 보니까 뭐 커뮤니티상에도 보니까 사용자들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제가 뉴스를 찾은 기억에는 비트맥스가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아직도 뭐 거기에 후속 기사가 나온 게 없으니까 사용자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고 비트코인 보유량도 많이 빠져나갔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랑 뭐 별개로라도 하더라도 원래 KYC 고객 인증을 안 해도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비트맥스도 규제권 안에 들어오려는 규제랑 발맞춰 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KYC를 다 진행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 내로 KYC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점 꼭 기억을 해두시고 아니면 그 후엔 거래가 안 된다고 하니까 요 부분은 이 제목만 보면 사실 전 제목을 보고 좀 기사를 딱 한눈에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건 좀 그런 게 없어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는 실제로 들어가 봐야 아는 거라서 일단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이거예요.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쿠코인 해킹 당해서 쿠코인 해킹을 뭐라 그러지? 보상이나 아니면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프로젝트들이 화폐를 동결시켰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하드포크에서 잘라내서 그 해킹당한 물량을 잘라낸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직접 쿠코인 거래소에서 요청하지 않은 거나 요청할 수 없는 프로젝트들은 회수가 불가능하죠. 동결이나 그런 것들은 그냥 두고 약간의 어떻게 보면 뭐 사실 탈중앙화도 100% 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중앙화의 그 권력을 휘둘렀다 뭐 이렇게 좀 보이긴 합니다.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이 토큰 사업을 통해 고객 자산을 이게 자산을 보호한 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탈중앙화 일단은 정신은 무너뜨린 게 중요한 걸까요? 저는 좀 후자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사실은 내 자산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동결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뭐 내 의사에 반하게 내 자살 조작을 가능하다는 그런 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사용자, 이용자 사전합의 없는 토큰 수합과 동결이 바람직할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비트코인 잃어버렸다고 비트코인 해킹당했다 해서 비트코인 돌려주진 않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길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잠궈버리고 스왑하고 뭐 포크하고 이래서 했다. 뭐 사실 이것도 전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그저 어제 했던 기사 중에 그것도 있었죠. 테라에서 수수료 16억 했는데 반환을 투표를 했지만 결국엔 돌려주지 않았다. 사실 전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 기사에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쿠코인에서 OKX 거래소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래소 설립자가 당국에 연행돼 출금이 중지됐습니다. 그건 맞아요. OKX의 경우도 아직까지 출금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어제 나온 기사로는 멀티시그를 사용하지 않고 단일시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추측이 올라오기도 했고, 근데 트론은 토큰 사업을 진행해 고객의 불안을 빠르게 잠재웠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제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트론은 수업을 진행해서, 그러니까 거래소 내부에서 트론을 받아다가 밖에 있는 계정에 주려고 OKX 거래소 내에 있는 계정을 만들었는데 OKX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2번이나. 그래서 출금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거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건데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기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암호화폐 자산운용사의 비트와이즈 운용자산이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좋네요. 저는 이런 소식이 올라오면 좀 좋습니다. 좀 기존의 규제기간 내에 있던 기업들이나 뭐 상장사, 미국의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사들이고 관리를 한다. 이런 측면은 좀 인식의 변화랄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 저변 확대 이런 거에서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코인베이스에서 내년에 비자 암호화폐 직불 카드를 출시한다고 한 내용입니다. 저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정도 지나면은 여러 가지 소식을 모아서 전달드린다고 했는데 좀 신기합니다. 카드는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깔끔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보면 요약을 해놓은 걸 보면은 코인베이스에서 2021년 비자 기반 비자 카드, 우리가 아는 비자 카드 암호화폐 직불 카드를 출시할 거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지금 예약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나올 거고, 어떻게 사용되냐면 직불 카드니까 우리가 뭐 현금 카드처럼 그 코인베이스에 암호화폐를 넣어놓으면 그거가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돈을 빼는 건 아니고 직불 카드니까 내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코인베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코인을 가지고 달러화를 시켜서 결제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좋다고 좀 봅니다. 그리고 뭐 리워드도 있는데 뭐 왜 이 XML이 4%인지 모르겠지만 BTC는 1%고 뭐 자기들 생각이 있긴 하겠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저도 이런 조금씩 좋은 소식이 나오면 기분이 좀 좋긴 합니다. 뭐 나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그냥 이 시장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제 그 이벤트가 아니지 컨퍼런스 부산에서 이제 블록체인 특구 뭐 1주년 기념이고 그간 만들었던 성과를 통해서 블록체인 앱을 만들었죠. 비패스라는 앱. 거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때 설명을 봤을 때는 신분증도 가능했었고 뭐 요금 지불하는 것도 있고 뭐 공공기관 뭐 도서관 책 빌리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뭐 있네. 간단하게 보면 뭐 DID 있고 공공기관 방문증도 가능을 하고, 오늘 사실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였어요. 좀 이따 12시에 업비트 스토어 이벤트를 합니다. 이거였죠. 이거 이벤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다렸다가 뭐 사고 팔고 막 준비도 하고 미리 사놨다가 팔려는 사람도 있었고 사가지고 바로 팔려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시장가 매도매수를 하려고 기다렸어요. 사실은 업비트 3주년 기념이고 상금이 이렇게나 많다,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를 딱 놓고 보니까 어이가 없었던 게 14초에 끝났습니다. 14초. 12시간 이벤트 시간인데 14초에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사도 이런 게 났습니다. 기사를 쓴 거죠. 3만원 벌려다가 시크릿하게 돈 잃은 투자자들이. 진짜 제목 잘 뽑는 것 같긴 합니다. 내용은 그래요. 뭐 다 이미 아시겠지만 업비트가 선착순 2,000명에 대해서 3만원 상당의 코인 에어드롭 해주는 시크릿 이벤트 1회차를 진행했다. 어제죠. 오늘은 이제 2회차가 돼요. 그러니까 메디블록을 30만원 이상 거래하면 3만원치를 주는데, 이거 저도 했는데
진짜 엄청나게 매도면서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에어드랍 3만 원을 받으려고.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딱 보니까 그 당시는 이제 바로 발표가 안 됐고 시간이 좀 지나서 오후쯤 보니까 14초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14초 만에. 그러나 12시 이벤트가 시작하자마자 메디블록은 폭락하였고 11시 59분 종가 6.72원에서 12시 6.05원까지 내려왔다. 11시 59분에 30만원치 메디블록을 매수하고 12시에 저가에 팔았다면 손실이 3만원으로 이벤트 에어드랍을 받아도 수익이 없다. 그것도 14초 만에. 예. 14초 만에 2,000명이 했는데, 아, 저 오늘은 안 하려고요. 진짜. 완전 짜증. 이거 14초 안에 들 수 있어요? 그거 든다고 하더라도 말한 대로 지금 호가가 날아다니는 판인데, 막 떡락 각오해야 되죠. 뭐 설거지 연루, 뭐 후구 이벤트, 뭐 마지막 말이 이겁니다. 투자자들은 이벤트 대상이 되는 코인의 변동성이 매우 커짐을 유념하여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벤트에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좀 전에 새로운 이벤트가 올라왔습니다. 세타인데요. 세타가 이벤트 한다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 5% 정도가 뛰었죠. 이거 15분봉으로 보면은 5분봉으로 보면 갑자기 훅 뛰었어요. 좀 전에 제가 방송 키기 전에. 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 안 하려고요. 짜증나. 예. 사실 개인적인 감정은 크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좀 짜증났습니다. 14초 만에 했던 거를 몰랐던 거죠. 몰랐던 게 아니고 할 수가 없던 거지. 우리가 어떻게 14초 안에 다 합니까? 그래서 이 글도 올라왔었고 공지사항으로도 올라왔었고 메디코인에 대한 에어드랍 이벤트는 14초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3만원 벌려다가 시크릿하게 돈 잃은 투자자들이라는 제목이 뽑혔고요. 요거 하드포크에 관한 내용인데 비트코인 캐시 11월 15일날 제가 커뮤니티에는 제가 아는 생각대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먼저 좀 알아야 될 거는 그래요. 뭐냐면은 이거지.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제가 올 5월달쯤에 정리를 해놨는데 채굴세 부분이에요. 이게 명칭만 조금 바뀌었어요. 코인베이스 룰이라고 하는데 그게 채굴세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영어로는 인프라 펀딩 플랜이라고 뭔가 그 개발할 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거예요. 채굴하는 사람들한테 개발자한테 자금이 필요하니까 채굴할 때 세금을 띠겠다 이거거든요. 내용을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채굴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트코인 캐시가 체인 분리가 일어나는 거기에서 좀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한쪽은 채굴세를 주장하고 한쪽은 채굴세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주장하지 않는 쪽은 저기 어디 쪽이냐? 동의하는 쪽은 우지안이랑 뭐 양하이포 쪽, 뭐 BTC 탑 이쪽이고 로저버 쪽 진영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N이라는 그쪽 진영도 이 채굴세를 진행하지 않는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이해를 하고 이 레드문님께서 쓰신 글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어디 갔냐? 오케이. 여기가 아니고 이상하네. 잠시만요. 네, 비트코인 하드포크를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일정은 2020년 11월 15일 9시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지원한다는 거래소는 제 기억에 어제 봤던 거 코빗 어제 공지가 나왔고 빗썸 그리고 OKX 거래소까지 나온 걸로 제가 지금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거예요. 하드포크는 일어납니다. 그게 차이가 좀 있는데 하드포크가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체인 분리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체인 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양쪽의 입장이 좁혀지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다른 거고 그렇게 체인 분리가 일어난다고 하면 비트코인 캐시가 두 개로 쪼개지는데 일단 비트코인 캐시 기존에 있던 거 긴 체인 하나랑 쪼개지게 되면 비트코인 캣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고 양하이포 진영 채굴세를 주장하는 진영으로 쪼개지게 될 겁니다. 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 내용 제가 채널에 옮겨놨으니까 직접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선 뭐 요약된 자료라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일단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IFP 인프라스트럭처 펀딩 플랜
이 명칭이 조금 바뀌었나? 아무튼 그 개발하는데 조금 지원하는 그런 세금을 띄겠다 미리. 예. 이거 내용 비슷합니다. BTC 개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블록 보상의 8%를 ABC 비트코인 ABC 할당을 위한 거버넌스 제한. 비트코인 캐시에는 비트코인 ABC, 비트코인 CN, 비트코인 언리미티드 등 3개의 핵심 클라이언트가 있지만 이 중에 비트코인 ABC가 개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이 크다. 비트코인 N 진영은 약소 채굴자들은 즉각 반발하였고 IFP를 통해 거버넌스를 키우겠다는 양아포의 주장이 거버넌스 자금을 권력을 친 소수 개발팀의 손에 맡긴다는 게 오히려 중앙집권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말은 이렇게 긴데 그거예요. 논란이 커지자 비트코인 ABC 진영, 그러니까 ABC 진영이 세금을 받지 않은 거고 그게 양하이포 진영입니다. 할당 비율을 조정하는 대로 했는데 뭐 커뮤니티 내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체인 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룰 아까 IFP 도입 논란으로 채굴세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고 10월 초 기준 네트워크 해시파워 82%가 비트코인 캐시 노드구나. 비트코인 캐시 N이라고 얘기했는데 비트코인 캐시 노드 N이니까 82%니까 채굴세를 부과하지 않는 체인이 더 긴 거예요, 사실은. 그럼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거는 비트코인 A, B, C. 그러니까 양하이포 지정이 되겠죠. 채굴세를 주장하는 부분. 뭐 긴 체인과 짧은 체인이 나눠지더라도 코인은 두 개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해를 좀 하시고 채굴세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뉴스 올라오는 거 조금 챙기시면은 이게 왜 쪼개졌구나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몇 번 뉴스를 찾아보고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비트코인 캐시 노드 제가 얘기했던 BCHN 요 진영이 좀 현재 파워가 좀 센 상황이라고. 뭐 파워 세든 안 세든 하드포크를 하면 체인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그 사이에서 체인 분리가 일어난다. 긴 체인이 어떤 쪽이 될지는 이미 현재 상태로는 비트코인 캐시 노드 쪽이 길어질 것 같네요. 뭐 길어지든 짧아지든 짧아진 거 캐면은 코인이 새로 나오는 거니까 일단은 쪼개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궁금하신 분은 요 글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에 관한 글이고 아마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채굴세를 주장하는 쪽과 채굴세를 주장하지 않는 쪽이 나눠지는데 현재 채굴자들의 우세는 채굴세를 받지 말자, 채굴세가 없다는 쪽이 좀 많이 지분이 높다, 뭐 해시 파워가 높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뺑뺑 돌아가지만 그렇게 제가 읽어봐도 한 번에 쉽게 팍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일단은 정말 요약하면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럼 코인이 두 개가 되겠죠. 비트코인 난이도와 해시율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글인데 이것도 여기 내가 띄워놨었구나. 사실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봤는데 채굴 난이도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거래를 검증하기 위해 그 수학 방정식을 푸는데 필요한 노력을 얘기한다. 이거 컴퓨터 채굴기가 GPU가 풀어나가는 과정이죠. 뭐 난이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있는 차이가 있는데 저기에서 설명이 좀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글에 그 블로그에 가시면은 채굴 난이도, 해시레이트, 그게 난이도가 조정이 됩니다. 그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지에서 좀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밑에 이제 채굴 난이도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었나라는 것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난이도와 해시율이 2주에 한 번씩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거 보고 가격을 예측한다? 조금은 예측은 되겠지만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채굴기가 어마어마하게 늘거나 갑자기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직접적으로 막 확 올라갔다, 확 떨어졌다 이러지는 물론 요동은 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래요. 요게 아침에 좀 올라왔었는데 바이낸스 의도적 규제 회피 전략 문건이 유출돼서 당국 조사 착수 가능성이 나왔다고 포브스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밑에 포브스에서 보도한 원문인데 바이낸스 CEO가 바로 반박을 냈어요. 사실은 내용은 그거예요. 뭐냐면은
포브스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의도적으로 미국 규제기관인 미국 증권거래원 SEC 및 금융서비스국, 이거 금융서비스국은 뉴욕이구나. 뉴욕 금융서비스국을 속이고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이익을 취하기 위해 기업구조 설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뭐 VPN을 이용해서 IP 주소를 숨긴다 라는, 사실 불법이나 편법을 저지르는 그런 문건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건데, 자오샹펑은 퍼드 기사에서 서술된 내용과 지적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모두 기사의 내용은 제3자의 문건을 기반으로 하고, 이게 원문 기사고요. 보실 분은 원문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그 트위터 글입니다. 반박글로 올린. 저는 뭐 사실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누가 맞는지 틀린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냥 지금 딱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CJ가 완전 멍청하지 않으면 미국을 상대로 편법을 썼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평가로는 좀 돈에 좀 욕심이 많고 자기 사업 확장에 욕심이 좀 많은 건 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 규제 회피 전략 문건이 정말 진실이라고, 정말 이게 자기들이 썼다고 하면 미국에서는 그냥 아작이 날 텐데, 그냥 속된 말로 아작이 날 텐데, SEC랑 뉴욕 금융 서비스국한테 두드려 맞으면은 바이낸스는 미국에서 거의 퇴출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건데, 그거를 알고 일부러 혹시나 그 조금이나마 돈을 더 벌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안 드네요. 이게 정말이라고 한다면은 바이낸스는 진짜 철퇴를 맞을 수도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조금 더 편법으로 미국 시장에서 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을 가능성도 제시가 되지만, 일단은 기사로 보도가 됐고 바이낸스 CEO는 반박을 했고 아니라고, 그리고 문건이 진이나 뭐 실제 여부는 좀 더 지나봐야 알겠죠. 요게 아침에 조금 이슈였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은 또 샀어요. 721개 비트코인. 이란은 채굴자가 중앙은행에 암호화폐를 판매해야 된다는 그런 기사를 하나 내놨는데, 뭐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란 암호화폐 채굴자들이 채굴한 암호화폐를 이란 중앙은행에 팔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이 가져가 가지고 그거를 뭐 무역 대금 지불이나 이런 거에서 쓰려고 하나 봐요. 뭐 국가에서 사가는데 비싸게 사가진 않고 싸게 막 후려서 사갈 것 같고, 이란도 국제사회의 제재를 좀 많이 받는, 금융 제재를 많이 받는 나라니까 그거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그라운드 X에서 클레이튼 생태계의 발전 기여하며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KIR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제안이나 문제점이나 뭐 이런 거를 개인이나 단체가 제시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도미너스가 63%까지 올라왔다는 소식이고, 현재 공포탐욕 지수는 왜 안 빠지나 좀 이해를 못하겠네요. 공포탐욕 지수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많은 관심이 있을 때 약간 트렌드를 나타내는 그런 거였었는데 왜 이렇게 안 빠지지 모르겠네. 가격이, 알트코인은 다 죽쓰고 있는데 왜 이러냐. 다들 좀 잘 되는 그런 시장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최근에 웃지를 못하고 있어갖고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좋은 일만 있길 좀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지금 11시 24분이잖아요. 35분 정도 지나면 업비트 이벤트가 또 시작할 건데, 오늘은 몇 초 컷이 나올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제는 14초였으니까 오늘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안 하면 한 15초? 아무튼 감사합니다. 하영이 아빠였습니다.